제7회 황룡삽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펼쳐진 대국에서 오정화 선수가 5연승에 도전한 한 판이었거든요. 네. 너무 아쉬워요. 리어단이 너무 잘 둔 것도 있고요. 네. 네,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오정화 3단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뭐 한국의 연승은 깨지긴 했지만 이번에 황룡삽에는 더 흥미로워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후 대국에서 네. 중국의 리어가 이긴다면 이제 한국과 중국의 2대2 구도가 되고요. 네. 네, 일본의 시에이민 선수가 이긴다면 일본 1명, 중국 1명, 한국 2명이 되는 구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대회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황룡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위기협회가 주최하고 장인 황룡사 연구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1회이고요. 우승 상금 45만 위안입니다. 네, 이번 치열한 접전 끝에 그래도 한국이 후반에 좀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네, 오정화 선수가 초반에 4연승. 이제 한국이 좀 불리했었는데 네. 4연승을 하면서 다시 이제 좀 앞서 나가는 형국이 됐습니다. 네. 자, 후지사 리나 선수한테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그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이 중국 리어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리어 선수가 잘 뒀어요. 네, 워낙에 잘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승이 끊겼고요. 네, 역시 중국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어 선수가 오정화 선수의 연승을 저지하면서 지금 2연승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한국에는 오유준 선수와 최정 선수가 네, 남게 그렇습니다. 됐죠. 지금은 이제 한국 2명, 중국 2명이에요. 네. 일본이 우승하려면은 시에이민이 나머지 4명의 선수를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의 우승은 아주 희박해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일본의 시에이민 선수. 리어 선수와 시에이민 선수가 이 세계대 경험이나 역시 연륜이 있는 기사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에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여자 바둑계에서 1인자 자리를 지금 10수년째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관록도 많이 붙었고 이제 기량도 이제 뭐 물이 오를 만큼 오른 기사인데 과연 리어 오단이 지금 컨디션이 좋은데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여자 바둑 삼국지 중국과 일본의 대결 펼쳐지겠습니다.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네, 일본의 시에이민 선수 대 중국 리어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에이민 6단은요 89년생이고요. 리어 5단이 92년생이네요. 네, 입단도 2년 빨리 했고요. 네. 나이도 이제 시에이민 선수가 3살 위인 상황입니다. 상대 전적은요 역시 리어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황룡사배에서 시에이민 선수 꾸준히 뭐 일본 선수로서는 출전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이 이제 있긴 있는데 네. 제일 마지막 대국이 2013년도, 2011년도예요.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라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최근엔 또 선수들의 기량도 많이 바뀌었고요. 흐름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오늘 승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국의 오정화 선수가 이 연승이 깨진 것은 너무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뭐 오정화 선수 입장에서는 네. 최선을 다한 연승이에요. 뭐 제 몫을 다 보여줬어요. 네. 여러 사람 몫을 했죠. 네. 자, 오늘 대국은요. 지금 2차전 연이어서 펼쳐지고 있고요.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3시 반에 이제 이어지는 승부인데요. 자, 이 오더오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오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가 정해놓는 없어요. 경우보다는 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출전을 시키게 되고요. 네. 자, 아직까지 시에이민 선수와 리어 선수 흑백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에이민 선수 하면요. 14살의 프로가 됐어요. 와, 정말 어린 나이에 일본에서도 역시 두각을 나타내던 선수였죠. 네, 원래 이제 대만 출신인데 대만에서 이제 일본으로 어린 나이 유학을 갔고요. 네. 아주 어려서 입단을 했고 또 이제 2006년도부터 타이틀 획득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일본 여자 기사 역사상 가장 최연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1인자의 자리에 군림했었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대회에서 5년 연속 우승을 하면은 예를 들자면 기성전에서 5년 연속 우승을 하면은 명예 기성 칭호가 붙고요. 네. 명인전에서도 5년 연속 한다 그러면 명예 명인. 본인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에 이제 여자 대회도 있고 남자 대회도 기성 명인 본인방이 다 있잖아요. 네. 지금 시에이민 6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다 거의 다 가지고 자격을 자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흑백이 결정돼서 나왔네요. 리언 선수가 100번이고요. 시에민 선수가 흑번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약간 그 새로운 선수들도 투입이 되면서 약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좀 처져 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후지사 리나 선수가 오정환 선수한테 이겼더라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굉장히 텐데 혼전이었겠죠. 예, 지금은 이제 CM인 6단 혼자서 한국과 중국의 최강자 4명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본의 우승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3연 초과의 상황에서 시에민 선수가 이 대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정환 선수와 리어 선수의 대결을 보고 리어 선수가 정말 잘 두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확실히 네. 이제 가장 좋았을 때 그 기량을 되찾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바둑을 보여주고 상당히 개성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 판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시에민 선수는 얼마 전에 그래도 한국 여자바둑리그에서 용병으로 또 활동을 했었어요. 네, 네, 올해는 이제 좀 바빠서 작년에 참가를 작년에 했었죠. 참가했었는데요. 근데 일본 기사들은 보니까 워낙 바빠요. 특히 여자 기사들은 시합이 많죠. 대국도 많고 또 이제 주말에는 행사도 이제 네. 남자 기사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하기가 조금 힘들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조율을 해주죠. 네. 예. 세계 대회나 뭐가 있으면 조율을 해주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 기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세계 대회나 뭐 한국에서 여자 바둑리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참가하기는 아주 네. 어려운 구도입니다. 구조입니다. 네, 일정을 맞춰주는 네. 게 좀 어려운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후지사 리나 같은 경우도 4판인가밖에 못 뒀어요. 많이 네- 못 예. 나왔어요. 네. 14번 중에 4~5번밖에 참가를 하지 못하니까 그 이유가 이제 들어보니까 일본 기사 중에서 남자 여자 통틀어서 가장 바쁜 기사가 지금 후지사 리나라는 겁니다. 시합이 여류 시합, 신예 시합부터 정말 많죠. 예, 게다가 이제 성적까지 좋으니까 네, 성적이 좋으니까요. 자, 사실 이 시에민 선수의 그 선을 아직 완벽히 넘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후지사 리나 선수가 이제 타이틀을 가져오면서 이제는 좀 세대 교체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죠.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시에민과 후지사 리나는 거의 5대5 승부를 하는 것 같아요. 두 기사는. 네. 명실상부한 일본의 랭킹 1, 2위라고 봐야겠고요. 네. 네, 시에민 선수도 이제 좀 일본 대표로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상황인데 혼자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까지는 네. 이제 매우 지극히 평범한 보석이고요. 아까까지는 전판에서 리어 선수 고목, 외목 외목에 굉장히 도전적인 수법들 들고 나왔는데 지금 무던하게 가네요. 백을 잡았으니까 이제 흑을 잡았을 때는 먼저 작전을 펼치는 게 좀 용이한데 네. 백을 잡았을 때는 쉽지 않거든요. 네. 자, 이 바둑을 만약 중국이 승리를 거둔다면 한국 2명, 중국 2명의 한중전으로 이제 마무리가 펼쳐지겠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일본 선수를 좀 응원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2대2 구도보다는 2대 1대1 구도가 좀 낫죠. 네, 어차피 여유가 이제 좀 있죠. 2명을 상대해야 해야 하긴 되니까요. 하지만 네. 시에민 선수의 바둑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뭐 일본 바둑을 다 챙겨보지는 않기 때문에 기풍이 좀 어떨까요? 제가 아는 CM인 6단은 굉장히 전형적인 일본 바둑 스타일로 보였거든요. 모양 네. 좋고요. 깔끔한 바둑인가요? 후지사 아리나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힘을 위주로 한 네. 오히려 한국 스타일에 가까운 바둑인데 CM인 6단은 전형적인 일본 기사 스타일입니다. 그렇군요. 시에민 선수는 대만 출신의 선수죠? 네, 대만 그 출신의 일본 기원에서 활동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전으로 되돌아가면 뭐 왕리청이라든지 왕밍한부터 네. 시작해서요. 임혜봉 구단도 네, 그렇죠. 있고, 리나이펑 구단도 있고. 구단도 있고요.
아무래도 일찍이 대만 출신의 기사들이 일본에 빨리 건너가서 아예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해서 프로가 되는 경우들 많이 있었죠. 그런 거 보면요, 일본 바둑계가 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요. 주로 이 한국 조치훈 구단이 있었고요. 예. 대만 선수들이 거의 중심을 잡았고요. 중국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정상급 기사들이 많이 됐죠. 예전으로 돌아가면 우칭웬이 네. 일단 일본 바둑계를 섭렵을 했고 한 10년, 중국. 20년 섭렵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중후반부터 리나이펑 구단이 이제 좀 네. 많이 우승을 했죠. 1인자 대만 자리를 출신 좀 했었죠. 예. 기사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조치훈 구단이 네. 1인자 자리를 한참을 지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시 이제 왕리청이라든지 예, 기성 타이틀도 획득하고 그랬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이제 유시훈 조선진. 조선진 구단이라든지 네. 예. 역시 독특한 수법이 한 번은 네. 나오네요. 두 칸 높은 걸침입니다. 두 기사의 기풍은 상당히 대조적일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요. 네, 모범 기사와 저번에 이제 바둑 리그 때 보니까 이제 정파와 사파의 대결 이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CM인 약간의 그런 6단은 느낌. 예, 정통파에 가깝다고 봐야 네. 되고요. 리오다는 이제 사파라기보다는 네. 비정통파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자유분방파 그렇죠. 정도로. 자유분방해요 바둑이.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색깔이 선명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선수들이 더 주목받고 각광받을 것 같아요. 자, 이어 선수가 약간은 변칙적인 걸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CM인 6단은 여류 명인전을 9년 연속 우승을 했고 네. 여류 기성전은 현재 5년 연속을 했고 여류 본인방전은 이미 오래전에 6년 연속 우승을 했고 아, 조금은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서 좀 라이벌도 있고 좀 치열하게 올라오는 상대가 있으면 조금 더 긴장감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일본 바둑 사상 3대 여류기전 명예칭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적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없었네요. 이제 네. 후지사 리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적수가 이제 생긴 거고 라이벌이요. 지금 터울이 좀 큰 게요. 지금 셰이민 선수가 이제 29이에요. 저희 우리 나이로. 네. 후지사 리나 선수는 지금 20살.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10년 이상을 10년 이상 차이가 나죠. 홀로 독주를 한 거죠. CM인 6단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일본 바둑계에서 1인자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국료 상금 수입이 네. 1년에 1억엔에서 1억 뭐 몇천 행 정도, 1억 몇천만 행 정도 됩니다. 네. 우리 돈으로 치면 이제 보통 1년에 10억 정도 10억 이상은 정도? 네. 획득을 하는데 CM인 6단이 10여 년 이상을 늘 뭐 3천만 행 정도는 늘 이상 벌었다는 거예요. 네. 3억 이상을 충분히 그렇습니다. 벌었다는 거죠. 그 남녀 토탈 상금 랭킹 10위 안에 늘 들었던 네, 늘 것 들어가죠, 같아요. 예. 예.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아마 누적 상금 액수도 꽤 많이 될 겁니다. 네. 어지간한 그 유명한 남자 기사들보다도 더 네.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 바둑 팬들을 지켜볼 때 일본 바둑이 많이 침체고 좀 정체돼 있고 성적도 나지 않고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국 대회는 워낙 탄탄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일단 요미우리 그리고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네. 신문 랭킹 1, 2, 3위 신문에서 다 큰 대회를 남자 여자까지 다 같이 하니까요. 네, 뭐 변함없이 사라지는 것 없이 지켜가고 있고요. 뭐 앞으로는 조금 일본 바둑계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역시 아직까지 굳이 세계 대회에서 활약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그런 자리를 지켜가고 네, 있는 선수들입니다. 저력이 있죠. 네.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런 모양에서는 보통 받는 것이 1번 날일자, 2번 이쪽 날일자, 네. 상변 쪽으로요. 네. 자, 그리고 3번은 손을 빼는 거로 할까요? 아예 손을 뺄 수도 있겠죠. 네.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많이 나보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옷
오청원 명국세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오청원 구단의 요즘 방송에서 이제 우칭위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 수많은 대국집 그 대국집을 보면 두 칸 높은 걸침이 가끔 나옵니다. 네. 이때 위로 붙이던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 옛날에는요. 예. 네. 근데 요즘에는 위로 붙이는 바둑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되게 참 신기한 게요. 알파고의 수법이 예전에 오청원 구단의 수법과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1930년대인가요? 우측행 구단과 기다니 미노루 네. 구단이 심포석을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2000년대쯤 돼서 이제 은퇴를 했죠. 우측행 네. 구단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21세기 심포석, 포석법 뭐 네. 이런 책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정리해줬던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반은 비서예요. 이게 루이나이웨이 구단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한국에 왔던 뉴에이코의 어머니 네. 뉴리리. 네. 그런 기사들이 늘 옆에서 함께하면서 다 기록하고 네,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준비해서 방대한 그런 분량의 책이 나왔죠. 네, 저도 그걸 다 봤는데 네. 알파고 포석이랑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오청원 구단 예전부터 이 중앙이 굉장히 중요시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이렇게 날일자 고침에서 어깨 짚는 수법은 예전에는 금기시되는 수법이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네. 흑은 확실한 실리를 차지하는데 백은 무엇이냐? 네. 근데 요즘에는 우리 알파고 선생은 수시로 어깨 짚죠. 화점에서 날일자에도 수시로 어깨를 짚죠. 네. 아,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진짜 바둑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근데 이 날일자 고침의 어깨 짚은 수를 제일 먼저 뒀던 기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충현 구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미 수십 년 전에. 네. 오청원 구단의 그 묘수 뭐 이런 기억에 남는 수들 중에서는 중앙에서 나온 수들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1,000원에 갖다 붙인다거나 하는 특이한 수법들. 이 프로 기사들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다 누구나 다 그 책을 거의 다 봤죠. 아, 그렇죠. 네. 필독서죠. 필독서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알파고가 나타나오면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흙이 받아주면 일반적으로는 벌리는 것이 보통이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눌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둬야 되나요? 붙이는 건 뭔가 감각적으로 별로 네. 예,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과연 이 교환 자체가 백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모르겠어요. 네. 리어 선수라면 조금은 다른 작전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접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 역시 예. 붙이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흙이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위로 젖히거나 3-3을 붙이는 수법도 있죠. 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둬서 중앙 바둑을 펼쳐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 중앙 경영을 좋아하니까 지금 좀 바라는 예상도 올 수 있겠어요. 네. 이 우위로 젖히면 늘고요. 네. 이었다고 치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로는 뭐 네. 호구 치는 것도 있고 우위로 느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다시 3-3 붙이는 것도 있고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제일 알기 쉽게 이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입구자하고 한 칸 띄는 이 정도면 가장 모범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자, 리오 선수가 위로 붙이는 수를 또 선택을 했고요. 네.
젖혔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두는 바둑도 있긴 있었죠. 네. 요즘은 이제 아주 보기 힘든데요. 이걸 두고 이런 데 두고 네. 늘고. 이건 역시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오청원 명국세에 있던 모양인데 네. 요즘엔 없어졌어요. 백이 별로 재미없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실리를 차지하게 됐지만 흙이 활발한 모양인가요? 그냥 백이 돌이 5개고 혹은 4개니까 당연히 백이 좋아야 되는데 네. 돌 하나 더 있는 만큼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라는 평가가 그렇군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모양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백의 선택은 왼쪽으로 넣느냐, 위쪽으로 넣느냐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뭐 이거 말고는 없죠. 다른 데 둘 수가 네. 없으니까. 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데 두면 이제 머리 하나 맞으면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겠고요. 자, 리오 선수랑 시에민 선수 참 오랜만에 만났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간간히 대결을 펼쳤었는데 두 개서 오랜만에 또 만났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두 기사 모두 성적도 워낙 좋았고 이제 네. 세계 대회에서 자주 만났었는데 네. 리오단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조금 몸이 불편해서 한 1, 2년 정도는 쉬었던 걸로 알고 그랬던 있거든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래 굉장히 갸냘펐었는데 음. 한 2년쯤 있다 다시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살도 많이 찌고 네. 얼굴형도 많이 바뀌고요. 느낌도 많이 달라졌었군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 자주 오면서요. 좀 건강해 보여요. 예전과는 좀 더 다르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 많은 여류 여자 기사들이 성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중국에는 정말 저희가 모르는 기사들도 너무 많아요. 중국에는 저희가 모르는 기사들이 더 잘 두죠. 요번에도 르민치안 선수나 뭐 저희가 다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들이잖아요. 저홍이, 예. 그리고 또 제가 3월 달에 중국 그 세계 대회가 있었는데 네. 시나우베인가요? 네. 저도 좀 헷갈리는데 시나우베 맞나요? 시나우베에서 그 여자 선발전이 따로 있는데 오유진 선수한테 이긴 기사가 있는데 네. 2000년대 초반생이에요. 저도 근데, 그 소문을 예, 들었습니다. 근데 오유진 선수가 지고 그 어린 소녀가 본선에 진출을 했죠. 네. 오유진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네. 그랬더니 잘 두더라. 어린데 잘 두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저희가 모르는 숨어 있는 보석들이 중국은 굉장히 많이 예.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많이 배우니까 네. 우리가 100명이 배우면 그쪽에서는 몇천 명 단위로 배우니까 확실히 천재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열도 바둑에 대한 교육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 그래도 중국한테 크게 밀리지 않고 지켜간다는 게 기적에 가까운 일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한국인 두뇌가 우세하다는 것은 정말 실감할 수 있죠.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오단 역시 기대. 늘었어요. 제가 역시. 이제 아까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예전에 나왔던 예전에는 정석. 이런 게 있었다. 그렇지만 요즘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이 정석은. 네. 이게 좌상기 쪽에 걸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석이 괜찮다라고 보는 건가요? 이렇게 되고 됐다고 치고요, 그냥. 네. 이게 과연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백이 한 번 더 두면 좌변의 모양도 괜찮지만 이상적인 모양인데. 흙이 먼저 이런 데 오면 여기 이런 데 오면 백이 과연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양인가요? 오히려 전투를 좀 복잡한 바둑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구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선악을 말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네, 본인의 취향 문제라. 네. 아무튼 리오단의 그 색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수법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수법들은. 네.
리어 5단이요. 정말 말수가 없고요. 정말 얌전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둑 기풍과 성격은 좀 정반대 느낌이에요. 표출시키나요? 바둑 두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한번 듣기 힘들거든요. 근데 바둑 둘 때는 정말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스타일로 자신의 바둑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역시 혹은 치맞는 게 나쁠 리 없고 그 외에는 특별한 수는 없겠죠. 이 다음을 생각하겠죠. 이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눈목자 얘기를 했지만 이건 기본이고요. 네, 그냥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냥 있는 것도 있고 받을 때 뭐 날일자에서 이렇게 두는 것도 있겠고요. 음. 호구를 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바둑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이걸 두고 뭐 이렇게 하고 날일자 이런 네. 바둑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받고 나서 젖히는 바둑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끊어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이걸 계속 밀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가뜩이나 이제 중앙 좋아하는 리오단한테 밀어주면은 아, 좋아하겠죠 좀, 마음속으로는. 부담되죠. 이거 네. 흑으로서는. 네. 아마 두 기사가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도 워낙 잘 알고 있는 기사들이니까요. 기풍이나 이런 파악들은 다 돼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에 이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라 네. 두고 있는 이제 CM인 정도 되는 기사의 대국은 거의 전 대국이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생중계가 되죠. 되죠. 요즘에는 한중일 바둑이 거의 다 같이 동시에 생중계가 돼요. 네, 그래서 공부만 네. 열심히 한다면 다 볼 수가 네. 있어요. 모든 정보를. 볼 수 없는 초일류 기사는 알파고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전에는 정말 직접 기록하러 가지 않으면 못 보고 그런 예. 경우 많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세계대왕 팩스로 받아보고 네. 저희도 이제 프로가 되고 나서도 이제 그런 기록을 하러 막 쫓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 정말 환경이 좋아졌죠. 예전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제가 아까 이제 우층행 구단에 대한 그 10번기가 유명했었잖아요. 예전에. 유명했죠. 예. 그게 이제 주최를 어디서 했냐면 요미우리 신문에서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이야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 1등 신문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1등 신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행 구단이 한때 일본견에서 또 징계를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견에 주최한 대회를 한동안 나가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 우측행 구단과 전속 계약을 맺고 10번기를 하게 되죠. 네. 그 당시 보통 이제 뭐 이틀 거리 이렇게 3일 동안 바둑도 그랬는데 그 대국의 그 실황 중계를 뭐로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문으로. 신문으로 하는데 호회로 했죠. 호회. 네, 호회를 돌리면서 네. 요미우리 신문이 급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회사 형편이 어려움에도 계속 그 대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때 당시 10번기는 저희가 지금 막연히 생각하는 10번기랑 분위기가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사들의 그 어떻게 보면 기사 생명을 걸고 네. 하는 그런 승부라고 볼 수 있죠. 은퇴했던 기사도 몇 명 있어요. 네. 그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그 후지사와 구단에 나이 많은 조카가 있습니다. 후지사 네. 호사이라고 네. 흉내 바둑으로 유명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이제 오충행 구단에게 호선으로 한번 지고 그리고 또 아마 고쳐진 치수에서 또 지면서 결국은 은퇴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 후지사 호사이 구단은 흉내 바둑으로도 유명하지만 일본 기원 최초의 구단 그 타이틀도 있는 네. 기사입니다. 그런 기사들이 이 승부를 할 때 정말 목숨 걸고 둔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참 그런 아슬아슬한 승부들 많이 펼쳐졌었습니다. 아, 자, 여기는 예. 예상했던 대로네요. 아까 이수를 두지 않고 그냥 젖히면 끊어서 네. 밑을 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백이 두지 않고 거기 젖히면 끊더라도 크게 많이 안 기어도 돼요. 네. 더 뭐 강하게 싸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는 것은 거의 절대라고 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자체로도 워낙 큰 자리죠. 좋은 자리죠. 네. 다음에 이제 여기나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늘 이 정도는 보장이 돼 있는 곳이니까 네. 아주 큰 자리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 좀 옛 정석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시에이민 선수도 조금 무던한 이런 바둑을 두는 기사라면 리어 선수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어요.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좀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예. 아주 견실하고 튼튼하게 두면은 네. 본인이 기술을 쓰고 싶어도 못 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모양이라면 걸치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네. 항상 늘 이거부터 얘기하는데 요즘에 우리 알파고 사범이 늘 삼삼을 파니까 설마 여기 두나 하고 잠깐 쳐다봤거든요. 아, 멈칫하게 되는 게 있죠. 네. 요즘에 이제 기사들 정말 삼삼 좋아해요. 많이 두죠. 그래서 이제 너무 삼삼을 많이 두니까 여기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반대로 삼삼을 먼저 둬요. 들어오지 네. 못하게. 다시 이제 삼삼이 재조명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삼삼과 소목. 그래서 이제 커제 구단이 이번에 알파고하고 둘 때 삼삼하고 소목을 들고 나왔죠. 네. 이제 알파고의 수법들이 기사들이 이제 반대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이제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렇죠. 실력이 안 받쳐주는데 따라만 한다고 그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제 네. 누군가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주하 임마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무협지 용어로 네. 어떤 뜻인가요? 주하 임마 이게 호흡하다가 네. 좀 이렇게 제대로 된 호흡을 못하면은 주하 임마에 빠져서 예, 뭐 무공을 잃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무협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실력에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했다가는 네. 오히려 탈이 날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이제 조남철 구단의 회고록을 보면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6.25 전쟁 무렵에 호흡법을 배웠는데 그 호흡법을 제대로 못해서 주하인마에 빠져서 건강을 잃어서 한동안 고생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요. 네. 결론은 네. 자 지금 이제 여기를 뒀고 보통의 일본 기사들하고 저하고 감각이 엄청나게 비슷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럼 시에민 선수의 다음 수는 편하게 예측할 수 있으시겠네요. 아마 이런 정도로 아,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견실한 네, 스포이네요. 근데 저는 리어오단을 못 맞춰요. 리오다니면 여기서 한 칸 뗄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요? 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마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알파고처럼.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리어오단 두뇌 구조는 저하고 많이 달라서 시에민 6단은 저랑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김영상 구단도 굉장히 정통파 느낌. 예, 저는 뭐 재능이 없어서 그냥 남들 두는 수 따라두는 스타일인데 리어오단이나 이런 뭐 좀 재능 있고 독창적인 사람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그 감각하고는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이상한 다른 감각을 보여주면서 그걸로 또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게 재능이죠. 네, 참 그런 부분이 타고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예상. 네, 매우 모범적인 일본 기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다고 저수가 뭐 나쁜 수는 아니죠. 나쁜 수 아니죠. 네. 저희가 늘 두어오던 가장 뭐 괜찮다라는 무던한 그런 수법인데요. 자, 일단 어쨌든 흑은 하변 쪽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를 뒀다는 것은 이제 백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전투하게 되면은 이제 요돌도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냥 도움을 준 수예요. 네. 백이 3-3을 지키면 지켰을 때 나래자 지켰을 때 약간 좀 자변 침입 여전히 신경 쓰이지 않나요? 여기는 늘 있죠. 네. 여기 뭐 차단이 어려우니까 이을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백의 입장에서 늘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변은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두겠다라는 네. 계산이고요. 리오다는 순순히 받아주진 또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과 일본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바둑은 초반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7회 황룡사배 본선 11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손을 돌립니다. 역시 변화무쌍한 네. 스타일이라 결정 지어주지 예, 않죠. 결정을 네. 지어주질 않아요. 이 모양이라면 이제 흙은 이제 협공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받거나 이렇게 받거나 또는 알파고처럼 날일자 하면 이쪽으로 벌리는 것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네. 다음에 여기 두 칸 벌리게 되면 또 이쪽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일반적으로는 세 칸 협공을 가장 많이 하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바로 이렇게 눌러가는 것.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눌러갈 때는 상변에 좀 모양이 있거나 뭔가를 해볼 수 있을 때 가지 않나요?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 네. 이제 백돌이 있을 때 이렇게 눌러가서 했는데 요즘은 뭐 아무 때나 아, 아무 때나 이렇게 눌러가던데 요즘에. 그 흙이 실내를 차지하긴 하지만 중앙에 두텀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네. 이 모양이 이렇게 눌러놓고요. 여기 붙이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귀 쪽으로 변신해서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어주면 꽉 이어서 요거는 이제 백도 네. 어느 정도 안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밀면 여기 두고 뛸 때 하나 찔러 두고 귀를 지키면 이것도 역시 10여 집 이상 만들었기 때문에 뭐 큰 네.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3, 3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누르는 수를 감행을 하는 겁니다. 네. 중앙을 둔 듯하지만 나중에 실리로 전향할 수 있는 네, 수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에이민 선수는 다 맞히실 것 같아요. 흡사 두고 있는 느낌을 줄 정도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일본 기보를 너무 많이 나봤어요. 이게 지금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저도 당시에는 공부할 예, 때는 일본 기보가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책이 네.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 유명한 기사들이 다케미야 구단과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 뭐 네. 조치훈 구단 갓도, 주류를 했습니다. 갓도 이제. 예, 갓도 마사오 구단도 있었고요. 후지사와 구단. 네, 그렇죠. 네. 예. 옛날에는 한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은 그래도 이 일본 기사들이 가장 강했죠. 30년 네. 전으로 돌아가면 그나마 이제 그 일본 기사 초일류 기사들한테 견줄 만한 기사를 꼽자면 우리나라의 이제 조은영 구단이나 중국의 네웨이핑 구단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정도 되는 실력자가 일본에는 한 5명 정도는 네. 충분히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그 기보들을 보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일본에서 나온 책을 봤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훨씬 저보다 윗세대시지만 그런 바둑에 좀 길들여져 있었던 게 사실인 것 네. 같아요. 그게 이제 돌이켜 보면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더 이거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데는 조금 이제 네. 변명을 대자면 그렇죠. 한계점이라는 게 생겼을 수도 있죠. 자, 지금 이런 모양에서는 이제 눌러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두는 것도 가끔 두긴 둬요. 이렇게 두고 우변 두고 네. 이쪽 하나를 버리고 가볍게.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한 점을 버린 것 치고는 우변의 모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이 선택은 백에게는 그렇게 좋은 수법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네. 또 우변이 완벽한 베개 모양이라고 또 보기도 좀 어렵겠네요. 뒷맛도 있는 곳이고요. 자, 리어 오다는 뭐 눌러가는 수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날일자로 두어가죠. 이제 이번 황룡삽의 2차전은 오늘 대국이 끝나면 내일 또 대국 펼쳐지고요. 그 다음 날까지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지죠. 예, 내일은 오후에 한 판의 대국밖에 네, 없습니다. 오후에 한 판 그래서 펼쳐지고요. 결국은 화요일 날 오전이나 화요일 날 오후에
네, 최종국이 최종 이제 우승국이 결정이 네, 납니다. 결정이 됩니다. 지금 아마 이 검토실 현장의 모습을 보면요, 뭐 한국 따로, 중국 따로, 일본 따로 이렇게 검토 안 하고요, 다 같이 지금 모여서 굉장히 좀 잘 어울리고 친하죠. 다들 이제 하루 이틀 본 사이가 아니니까요. 네. 뭐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같이 잘 어울러서 아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늘어야 되겠고요. 네. 이제 이렇게 뛰면 붙이는 수가 있다고 제가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 밀어놓고 뛰는 바둑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3선에서 늘고 뛰면은 흑은 한 번 둘 때마다 두 집씩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백도 이제 물론 집이 당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두터움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두 집 정도 값어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은 어지간하면은 덜 밀어야 됩니다. 덜 밀고 뛰어나가야 돼요. 잡히지만 않으면. 네. 근데 이 돌은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잡히는 일은 없거든요. 네. 이렇게 밀더라도 늘어서 백은 세수인데 끊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 받아주면은. 항상 귀에서는 이렇게 네. 키워서 버리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역시 지금은 한 수 차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세수 막을 내서. 때 젖히면 빠르죠. 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끊어서 잡히지만 않으면 보통은 이제 하나 덜 밀고 뛰는 수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하고 비슷한 모양이 뭐가 있냐면 화점에 걸쳤을 때 협공하고요. 협공하고 뛸 때 받고 이게 쉬어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눌러가는 그때 거 이제 있죠. 이렇게 눌러가면은 딱 여기까지만 밀고 늘 때 이렇게 한 칸을 띄거든요. 네. 예. 그 모양하고 그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석을 외울 때는 그냥 무조건 그 외우기보다는 왜 뒀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원리를 자꾸 깨우치려고 네. 노력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외워서는 네.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선 두 칸만 말고 떼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왜 두 칸까지 떼어야 하는지 그런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뭐 이런 것마저도 알파고가 달려두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자, 늘고 이제 뜨게 되겠죠? 근데 지금도 저는 사실 지금 이런 모양이 되면은 누가 또 좀 더 좋아 보이세요? 이 모양이요? 네, 이 이렇게, 전체적인 한 판을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됐다고 가정하고요? 됐다 보고, 예. 저라면 지금이라면 흑 잡죠. 저도 흑 잡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둑이라면 흑 잡을 것 같은데 네. 음, 뭔가 이 우상기 쪽의 모양과 자변 이런 것들을 좀 호응시키는 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좀 드리다 말았는데 네. 여기 붙이는 게 사실 축이랑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좀 이거- 복잡하죠, 이 변화도요. 예, 네. 제가 그래서 좀 한번 깊게 해볼까요? 얘기 안 하고 대충만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나 밀어놓고 받고 네, 여기까지는 필연이 있고요. 늘어서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실리는 내어주되 중앙과의 싸움을 볼 수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축 얘기 잠깐 드렸는데 네. 이제, 이게 또 바로 끊을 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이 흑이 네. 워낙 완벽하죠. 네, 그래서 흑이 이거는 이겼죠? 이전 투는 백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백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나마 최선의 수법을 선택을 한다면은요. 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아예 이렇게 이을 수도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실리를 지키는 장면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한 부분에서만도 파생되는 변화들이 정말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네. 그래서 저거를 하나하나 다 외워서 둔다는 것은 불가능.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미련한 짓이죠. 네.
그 예전에 컴퓨터 바둑이 왜 사람을 이기지 못했냐면 저런 그 한 가지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입력을 시키려면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힘들고 네. 컴퓨터 뜨고 용량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알파고는 저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네, 대처를 그렇죠, 하는 뭐.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도 네. 하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석을 외워서 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판단력.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가장 이상적인 뭐 학습법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소위 말했던 직관 뭐 이런 것들이 참 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3-3 가네요. 왜 지금 뒀는지 한번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켜달라는 받으면 뜻이겠죠. 받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네. 가장 간명하게 정석 선택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이쪽으로 다가설 텐데요. 네. 없어도 다가서고. 이쪽 도서 이런 모양은 안 만들어줄 거란 말이죠. 네. 이건 오히려 백이 기분 좋죠. 자, 지금 타이밍에 물어봤는데요. 유추가 잘 안 되네요. 왜 물어봤는지. 자, 때로는 그냥 기분 탓에 두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아, 이러면 괜히 흑의 입장에서요. 지금 왜 뒀지? 이러면서 좀 생각이 많아져요. CM인 6번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뛸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CM인 6단 워낙에 이런 거 좋아하니까 튼튼하고 단단한 걸 단단하게 좋아하니까요. 하죠. 네. 이 교환 자체가 뭐 손해가 아니니까 지켜두는 생각할 수 있고요. 좌변 쪽이 이제 굉장히 허하잖아요. 네. 빨리 누구든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아마 부분인데요. 백이 둔다면 화점이나 또는 두 칸, 네. 흑이 둔다면 흑도 역시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같아요. 네. 근데 누가 오냐에 따라서 온도 차가 확 나요. 그렇죠. 흑이 먼저 오면은 당연히 미생이니까 네. 공격 대상이 될 테고 백이 두면은 굉장히 커지는 것 모양도 같은데요. 크게 만들 수 있고 네.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굉장히 급한 자리 아닌가요? 아주 급한 자리로 보이는데 지금 만약에 예, 네. 흑이 받는다면 당장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일단 큰 자리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흑이 손을 빼기에는 하변 쪽도 좀 허하죠. 여기서 손 빼는 곳은 백이 이쪽 정도 두면은 네. 뛰어나가거나 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면 모양이 이것도 미생 또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나 또는 이렇게 두면은 이 흑이 별 볼 일 없는 모양이에요. 오히려 공격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돌이 하나가 오면은 들어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 수로 저렇게 갈라지는 형태는 좋은 모양이 나올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네. 발이 느리더라도 지켜둬야 되는 곳이고요. 저희 뭐 한 수의 값어치가 충분하다 이런 표현 가끔 쓰는데 네. 두면 한 수의 값어치는 충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시민 선수가 좀 변화 구합니다. 이 수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네. 다음에 이제 여기 밀고 들어가는 게 좋은 자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받아달라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받아두면 다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죠? 여기를 밀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아, 하변을 받지 않고 우변을 넓힐 때 네. 도움이 된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저는 참 찬성하기 힘든 게 제일 쉽게 네. 이렇게만 교환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충분히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간격이 여기 벌린 것이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감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백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좀 타이밍을 주는 느낌도 들어요. 지금 그렇게 별 볼 일, 백이 먼저 두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곳이잖아요. 네. 굳이 뭐 당장 둘 필요는 없죠. 급한 자리가 지금 많은데요. 아, 지금 다가온 자리는 조금 실차하게 가까운. 네.
뭐 좀 세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랑 좌변이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상기는 백이 둔 다음 붙이는 거고 흑이 둔 다음 여기 붙여서 공격 집을 벌면서 백도를 공격하는 것. 네. 이 정도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큰 곳 세 자리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약간은 좀 한가한수 같아 보이네요. 네, 방향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시민 선수 고민을 했지만 방향 선택이 조금 착오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밀어가죠. 밀어가네요. 받아주면은 계속 밀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원래는 별로 아까울 거는 없죠. 실리가 그렇게 크게 나는 곳은 아니니까요. 뭐 이거 두고 여기도 한 10여 집 늘어나는데 뭐 그렇게 뭐 네. 아파 보이진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중앙도 두터워지고요.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아, 오히려 백이 눌러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보이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굳이 지금 그쪽을 갈 이유는 없는 자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여기를 두면은 예를 들어 상대가 뭐 여기나 이쪽 방에 어디를 두면 좋은 자리면은 그건 당연히 일리가 있지만 네, 지금은 어차피 여기 안 둬도 백이 여기 둘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둔다고 해도 지금 몇 집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흑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여기는 황무지, 불모지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노른자위는 이제 하변이나 좌변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아, 이렇게 초반 포석에 약간 방향 차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왔네요. 워낙에 또 중앙 좋아하는 리어단 또 당연히 밀어가겠죠. 내려가겠죠? 예. 어차피 집에 그렇게 민감한 스타일이 아니라 음, 뭐 이렇게 해봤자 여기 둬서 늘어난 게 10여 집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또 나중에 불편한 게 이런데 나와 끊으면 이렇게 받으면 이 단수에 여기 붙이는 것까지 다 피해 당하지 활용이 않습니까? 있죠. 네. 예. 기본적으로 이것도 당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느는 것도 또 선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쪽에서 상변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그냥은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쪽 네. 끌고 나가는 게. 그냥은 이렇게 하더라도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쪽 하나 이 선을 빠지게 되면 수상전할 때 한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한 수 차이였는데 한 수 네. 메워져 있으니까요. 네, 이제 오히려 백이 한 수 빨라지죠. 네. 아, 저런 자리들도 지금 선수를 듣게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나중에 이제 기회를 봐서 끊게 되면은 이쪽 받으면 많이 당하니까 이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쪽이 또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 또 밀리는 거 아파요. 밀리는 것도 아프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 갖다 붙여버릴 수도 있어요. 네, 받아줘요. 여기를 두면 다 위에서 꾹꾹 눌러버리고 아, 이건 너무 당했는데. 많이 당했죠. 네. 만약에 반발을 하면은 이건 오히려 또 이 흑돌한 점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아까 일찌감치 벌려놨는데 네. 오히려 포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히려 둬서 지금 행마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사실 문제로 보여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네. 여기 다가선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네. 자, 리어 선수 힘있게 계속 밀어붙이겠죠. 스타일상 당연하죠. 중앙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안 밀을 수는 없어요. 키울 겁니다. 리어 선수가 그 오정호 선수의 바둑에서도 초중반에 접어 들어간 순간에서 한 번의 그 실수를 낚아채면서 거의 뭐 그 뒤에는 크게 변화 여지가 없었어요. 약간 느슨한 술 한 번 더 쓸 뿐. 예, 예. 그 끝내기에 손해가 있었지만 예. 그 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한 반면 15집 정도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바둑으로 보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한 수의 실수로 그 정도로 깔끔하게 승기를 잡았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시혜민 선수가 이런 수에 한순간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 밀어갔고요. 이때 어떻게 받을지 참 일반적으로는 젖혀야죠. 근데 만약에 이 돌이 없다면 그냥 늘어도 무방하죠.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작죠. 또 네. 방금 전처럼 나와 끊으면 이렇게 봤자니 이교환 당해서 아프고 네, 있자니 중앙 밀리고 괴롭네요. 젖히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붙이는 것도 당할 붙일 수도 있고요.
그게 괜히 둬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 이 돌이 없다면 그냥 늘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기. 그렇습니다. 너무 작은 자리에 돌이 와 있잖아요. 자, 일단 큰 차이는 아니지만 리어 선수 이 부분에서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웃고 있겠죠.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길 붙입니까? 방향을 아예 트네요. 이것은 또 보통 이 정도는 다 당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젖히면 네. 이 돌 때문에 이게 2단 젖힐 수가 있습니까? 또 젖히면? 그냥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여기 두면은 어쩔 수 없이 끊어서 끊어야 하는 돼요. 거죠. 네. 늘면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거나 받아야죠. 있거나 해서 이어야 돼 어디 있죠. 받아야 돼요. 네. 이게 붙이는 게 너무 자세가 좋아요. 여길 두면은 또 이렇게 치고 나오는 타고 나오는 네. 것이 아주 이상적이죠, 백이. 수순의 묘 있죠. 이게 지금 흙이 매력점 뭡니까, 있습니다. 이게? 네. 도저히 이해 불가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선수는 됐다고 될 거고요. 치고 머리를 두들기면 다음에 손 빼면 이거 두고 받을 때 뭐 적당히 어디 두면은 이거는 흙이 너무 이상하죠. 기세로 끊어야 되는데 네. 막아놓고 끊어야 되는데 붙일 때 방금 전처럼 늘면 안 되니까 네. 이쪽을 늘거나 해야 되거든요. 네. 늘면은 이게 뭡니까 이 한 점이 지금? 이건 CA민 6단 여기보다 더 심각한 수예요. 지금 붙인 수는. 그 정도인가요? 이거하고 머리 두들기면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좀 스텝이 꼬였어요. 시에민 선수가. 네.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거 할 때 붙이나요? 이걸 원래는 어지간하면 잘 쓰진 않는 수법이긴 네. 한데 아무튼 저는 이것도 지금 약간 살짝 이해 불가인데 이거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라면 바로 결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점머리 일단 아프고요. 그리고 바깥쪽 흙이 우상기에 집이 생긴 것보다 바깥쪽의 두터움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지금은 기세로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 이었다고 쳐도 네. 붙이고 여기를 붙이고 느는 것까지는 거의 네. 외길로 보여요. 늘면 이게 돌이 하나가 썩었어요 지금. 지금 상변 쪽의 백에 대한 공격은 당장 크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데 끝나요? 끊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축은 어떻게 됩니까? 축은 괜찮네요. 네. 다행히 그나마 이게 있네요. 네. 축이 안 되면 씌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잡으면 그래도 쏠쏠하게 집이 늘긴 했어요. 그래봤자 한 네. 10집이긴 하지만. 근데 백은 뭐 여전히 공격하면은 흐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변에 벌려줬던 흙돌이 한 점 제압되면서 이런 흐름이 되니까요. 역시 저치죠. 이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안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너무 백이 커요. 빠지게 되면은 아, 안팎으로 집만 한 네. 20집 정도 되는. 저런 자리는 네. 뭐 도저히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안 둘 거면은 애초에 흙이 이걸 붙이질 그쵸? 말아야죠. 네. 근데 붙이면 보통은 다 받는데 자, 젖혔을 때가 답답해 보입니다. 네. 네,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리어 선수 기세상 젖혀서 두 점머리 두들겨 보고 싶은 자리인데요. 워낙에 기세 좋은 사람이라 뭐 저처럼 기세 약한 사람도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 너무 끌린 자리죠. 하지만 나와 끊고 싸우는 것이 지금 백이 불리하게 볼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그게 겁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이거 이 전투요? 네.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모양이면
이 정도 모양이면 뭐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일단 우변에서 워낙 큰 득을 봤기 때문에 요건 이어야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뒀다가는 요것도 못 하잖아요. 네. 끊는 거마저 함부로 못 해요. 아, 이게 그렇네요. 끊으려면은 여기라도 이어 놓고 끊어야 돼요. 근데 저는 끊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네. 다 버리고 이 작전이 좋은 것 예, 같아요. 버리고 예. 다시 또 공격을 시작하면 되거든요. 네. 뭐 여긴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씌워 놓으면은 백이 나쁠 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 한 점이 패석이 됐기 때문에 상변에 조금은 실리 차지했지만 우변에서 이미 백도 이득을 취했고요. 네. 중앙에 또 주도권 그렇죠. 잡아가잖아요.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크죠. 네. 자, 리오 선수 어떤 자리 선택합니까? 이 황용사배 한국의 우승을 좀 더 바라는 마음에서는 시에민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최정 선수나 오유진 선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워낙 지금 잘 둬요. 좀 든든하죠. 좀 믿음이 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먼저 벌려뒀어요. 자, 이 수는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받아주면 네. 여기나 여기 어딘가 받아주면 그때 젖히겠다는 뜻입니다. 음. 여기 끊는 곳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군요. 반대로 이제 만약 이쪽을 둔다면은 네. 이제는 여기를 눌러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기분이 너무 좋죠. 눌러가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떡하나요? 예. 중앙에 그냥 아. 눈이 내려버렸어요. 네, 이거는 견딜 수가 없겠는데요. 너무 처절하게 당했죠. 여기는 네. 뭐 이렇게 될 테고요. 네. 이게 이제 흙이 한 10대쯤 났죠, 상변에. 네. 여기도 5, 6, 7, 한 20집. 하지만 집이 말랐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흙집은 더 이상 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이 가능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오 선수는 약점을 좀 지키면서 양쪽을 맛보겠다라는 그런 한 수군요. 이쪽 두면 우변 두면 눌러가고 상변 받으면 두 점머리 두들기겠다는 뜻이에요. 네. 아주 안전한 수법을 선택한 거로 봐서는 그렇군요. 지금 마음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좋다는 판단이네요. 네. 오정원 선수의 바둑에서도요. 그렇게 여유를 부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좋다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안전한 수를 최우선으로 선택을 했었는데요. 시에민 선수 상변 안 받을 수 없겠어요. 저 자리는 뭐 눈뜨고 정말 당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지켰죠. 이제는 이제 이쪽을 가겠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맛보기 이론이에요. 상변과 우변을 두들기는 것을 둘 중에 한 곳은 두겠다라는 뜻이죠. 네. 아무튼 이 정도면은 이제 다음에 끊는 거는 이제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다 돼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네. 아까처럼 끊으면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장문이 되는 거로 보여요. 이제는. 장문인가요? 예. 그렇군요. 요수로 인해 흙이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장문이네요. 이제 끊는 수마저 성립이 되지 않는 장면이고요. 그렇다면 흙도 손 빼고 여기를 띄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끊는 걸 은근히 남겨두고. 네. 네. 그러면 백은 한 이 정도 둬서 여기나 요 정도 두면 요 돌이 하나가 워낙 이상한 데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그림이라면 그래도 백이 편안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역시 그 두터움 백이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초반에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요. 기분상은 그래도 리어 선수가 조금이나마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뭐 우변에 두 점머리 두들기는 거 말고는 생각할 곳이 없죠. 네. 아, 설마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이런 어깨 짚어놓고 뭐 이렇게 눌러놓고 네. 눌러놓고 오히려 그래놓고 머리를 두들긴다. 더 크게 이제 중앙 경영하는 것을 그려볼 수도 있네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쳐줬습니다. 절대점이고요. 이때 이제 시에민 선수가 흑으로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변 쪽을 한 칸 뛰게 되면요. 네. 백이 아예 그 하변을 갈라쳐서 또 아, 당장이요? 네, 싸우는 것은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 한 이런데 돌이 오면은 끊는 것도 부각이 되고 봉쇄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만약에 한 칸 정도 뛰면 그래도 지켜놓고 나서 지켜둬야 생각해봐야 되겠군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반대로 이제 백도 포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둬야 되겠네요. 네. 네. 여기는 젖히더라도 이쪽 젖히고 단수 치고 그냥 있는 것은 뭐 단수 쳐서 싸우면 되고요. 네.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늘어도 되고 단수 쳐도 되고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도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죠. 네. 우상기 사활도 있으니까. 2단 젖히는 것은 2단 젖힘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요. 끊는 것도 늘어서 싸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안 되고요. 네. 결국은 이제 흙이 그냥 움직이는 것도 백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해 나가면은 좀 부담스러운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버릴 생각으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벼워 보이고 네. 좋은 작전을 보이네요. 그래놓고 이제 냉정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네, 끝내기로 끝내기로. 예.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바둑이 좋진 않겠지만 이렇게 두고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흙도 이 하변 쪽 모양을 키워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방금 네. 전처럼 되면. 네. 크기 간격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 최선의 수를 지금 찾는다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참고도가 괜찮아 보입니다. 아예 손을 빼기에는 하변 쪽에게 반대로 베이게 눌리거나 갈라침 당하면은 답답하겠죠. 네, 그렇죠. 네. 가뜩이나 중앙도 두터운데 일단 여기 이쪽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절대점이네요. 그쪽 방향이. 네. 불리한 싸움을 굳이 끊어서 할 필요 없이 하변 쪽부터 전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황룡삽의 우승 상금이요, 이 45만 위안으로 되어 있고요. 네, 45. 하나로 따지면 7,50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요즘에 환율이 좀 떨어져서 아, 한국 선수들이 우승하면 좀 슬플 수가 있습니다. 뭐 세계 대회 보면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국료는 한 판당 135만 원, 1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알파고의 바둑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하면서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상금부터 이제 대국료 뭐 이런 시스템 같은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잘 안 알려줬죠. 그냥 총 상금 또는 이제 우승 상금이 얼마다 이 정도만 알려줬는데 네. 자, 이제는 뭐 한 판 한 판의 대국료 이기고 지는 그 차이가 요즘 폭이 좀 커졌어요. 뭐 우승과 준우승의 그 차이도 원래 컸었지만 이 한 판 뒀을 때 승자와 패자의 대국료 이런 차이들도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더 이제 한 판 한 판
바둑 둘 때 더 치열하게 네. 두게끔 그렇죠.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한 시간 1시간입니다. 이 뭐 시간을 아직은 여유 있게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수순이잖아요.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초반에. 저 1시간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둑 리그에서는 장고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속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속기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초반에는 좀 빨리 두고 네. 중반 이후 중요한 승부처에서 이제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음. 괜찮다.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바둑을 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아직 수순이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똑같이 썼으면 한 35분 정도 서로 썼을 텐데 네. 아직 이제 너무 갈 길이 머니까 음. 결국은 이제 중요한 장면에서는 초읽기에 몰리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시간을 좀 아끼는 것이 시간 안배를 하는 게 또 이 중요한 전략. 그것도 네. 중요한 전략 중에 될 수 하나입니다. 있을 예.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시간을 특히 지금 시혜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조금 안 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하변 쪽에 일단 손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젖혔어요. 젖혔어요. 아예 마무리를 짓겠다는 뜻일까요? 글쎄 여기서는 근데 젖혔으면 끊는다는 뜻인가요? 여기서는 뭐 마무리를 이렇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 돌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고 이거를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관통을 당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역시 이렇게 되면 이기기는 쉽지 않죠. 제가 볼 때는 이것만 해두고 손을 돌리겠다라는 손을 뜻으로 돌리겠다는 보입니다. 뜻이군요. 이 자리밖에 저는 보이지가 그 자리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뭐 이렇게 둬서 흑기 근데 뭐 바둑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네. 거예요. 이 한 점이 지금 울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에서의 최선의 한 수를 꼽는다면 뛰는 자리가 눈에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밖에 보이질 네. 않아요. 자, 근데 셰이민 선수는 젖혔고요. 리어 선수가 이 순순히 받아줄지 또 아예 손을 돌릴 수도 있겠어요. 두 점 머리 일단 두드렸으니까요. 예, 여기서요. 네, 어디 둘까요? 저는 하변을 좀 먼저 갈라치거나 누르거나, 갈라치거나 누르거나 네, 날일자 정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요. 네, 좀 이렇게 하면 아까울까요? 받아주겠죠? 네. 이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먼저 찌르는 걸 다 교환해서 차단을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요? 네. 끊는 것까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바꿔치기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잡아도 뚫어버리면은 저는 이런 거 그렇게 겁나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둬도 개인적으로는. 예. 자, 일단 네, 손을 돌렸으니까 활용도 좀 먼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긴 승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